예, 명작 기초과정입니다. 명작 기초과정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명작 기초과정에서는 기초라기보다는 기초라도 해도 맞죠. 맞는데, 명리학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오늘 여기는 이제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같으면 지금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음양오행이 과연 음양오행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저희한테 무섭디다. 음양오행에 관련된 그 책을 한번 읽어봤네요. 그걸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을 읽어본 양반이라. 그래서 나는 그 책을 못 봤어요. 그럼 음양오행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명리학의 가장 기초지라고 합니다. 제가 전달해드리는 음양오행은 명리학의 기초이지만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이 뭡니까? 음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오행이 기호를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자면 우주 변화 원리를 하나의 체계화해 놓은 거잖아요, 기호로서. 그거거든요. 더 이상 더 이해하도록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리학적 기호를 갖다 놔놓고 하는 얘기가 음양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음양이 오행이고, 오행. 음양은 그냥 기호대로 양과 음을 부여하고, 그지? 오행은 목화, 토, 금, 수의 5개 기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음양오행은 다시 이야기하면 양과 음으로 변화하는, 그죠? 변화하는 태극에 변화하는 걸 두 가지로 딱 말했습니다. 음양으로 바뀌더라, 우주가. 우주 변화 원리는 음양의 변화다. 주역에서 그래 말하잖아요. 주역에서는 양, 음양. 이전에 태극이 있고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양의를 낳고 주역에서 그래 합니다. 그럼 또 이 음양이 또다시 사상을 만들어내죠. 그럼 뭡니까? 다시 이거는 그대로에서 다시 양과 음으로 변하고 여기 음에서 또다시 양과 음으로 변하고 이게 사상을 음양이 사상을 한 거예요. 또 더 내려갑니다. 각각 2개씩 계속 음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이 8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서는 또 자연이 되고 물, 불, 우리 태극에도 4가지 근본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땅, 물, 불로 들어가듯이 이게 자연을 대입시키는 기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체계적으로 변하더라. 이거는 하나의 변화는 여기는 태극이죠. 이 변화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근데 음양이 음양이 명리학의 기초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것으로 들어가면 우주 변화 원리의 메커니즘의 기호다 이 말입니다. 그 자꾸 어렵게 들어가려니까 더 어렵게 들리는 거죠. 자, 이런데 오행은 우리는 뭡니까? 주역에서는 음양으로 변화하니까 음양의 양이 음과 양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이 또 사상에서 각각이 음양으로 가니까 또 8개가 8개로 변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음양으로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명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음양론을 가지고 나중에 당 송 때 이야기했죠. 당 송 때는 어떻습니까? 리기노도래, 리기론. 그 리기론을 어떻다 성정리로 표현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오행을 낳고 오행과 사상, 우리 사상이 나오죠. 사상은 계절을 말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계절을 말해요. 아까 저기서는 8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상,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을 했는 걸 지금 차례대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
태극이 무곡이라 하지만 그게 음양양이를 낳고 거기서 오행과 사상을 낳는다. 그 오행이란 리기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 형이 상하죠. 그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기라는 얘기죠. 기. 리기론에서 하는 얘기는 그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이치.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기라고 표현했지만은 리를 말해 이치.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 그걸 우리는 오행으로 표현하고 사상은 질. 현실적인. 근데 요거는 천에서 나오는 천리를 말하고 천기를 말하고 명리죠. 그죠? 그 다음 질은 현실적인 거죠. 요거는 땅에 있는 거. 땅에 지. 그래서 천지. 그런 성적 거기서는 뭐라고 해도 천기야 말도 생각이 나는데 하늘의 어떤 그 하늘의 이치적인 것과 그죠? 하늘의 이치적인 것과 현실적인 어떤 그 드러나지는 거. 요거 저 변화 원리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는 천수상지수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천수상지수형 그 천이 하늘에서 드리울 숫자 드리울 천이 길을 같이 붙은 겁니다. 결자가 요렇게 드리울 숫자로 쓰는 거죠. 하늘에서 천수상 하늘의 기운을 들이우고 상을 들이우고 땅에서 그 형체를 지수 형 만들어낸다. 그래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천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지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호적으로 양과 음으로 표현하죠. 이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음양과 오행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천수상지수형하여라는데 천수상지수형 한다는 게 하늘에서 어떤 상을 들이우니까 땅에서 그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일단 모든 만물은 각자의 자기 본성을 갖고 있다. 각기각계의 만물이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천리가 있다. 그 본성의 천리가 주관하더라라는 거죠. 그 주관자는 하늘의 기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행은 우리가 지금 좀 더 명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 우선 음양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양이라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쉽게 가장 우리 명리적 기본적 이야기지만 이 우리가 굉장히 주역에서 음양으로 변화하고 하는 얘기들은 천수상지수 이 얘기들은 뭐냐면 음양으로 변한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시는 게 뭡니까? 밤낮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자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절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사상은 또 현실적으로 계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야기하지만 천리에서 목의 형상을 들이우니 그죠? 땅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봄의 기운이더라라는 거. 봄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파릇파릇하게 봄의 기운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가장 봄의 기운이 왕성할 때는 천에도 목에 에너지고 지혜도 목에 에너지면 가장 봄 기운이 왕성하다. 이게 지금 원래예요. 그 봄이 어떻습니까? 그 목이 하늘에서는 천리는 하늘에서는 목이 화로 발전해 나가고 그죠? 진도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생화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목은 화로 가고 화는 화생토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이 과정이에요. 가는 거. 변화하는 과정을 오행이라고 표현해요. 정지해 있지 않다. 가다라는 거를
토는 또다시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다시 수생목으로 이 우주가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음양오행 아나 명리학의 기초, 당연히 기초적인 거는 맞지만 이 음양오행은 우주 변화 메커니즘이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뭐냐? 자, 음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양의 성정은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음은 정지되어 있는 것, 정지되어 있는 거다. 아직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 또 보이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음을. 근데 음과 양은 음이 정지되어 있다 하면 양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음이 움직인다 하면 양은 더 움직이는 거. 어떤 그런 반대적 논리가 아니라 같이 존재하면서 음양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순간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과 여를 음양으로 표현하죠. 하늘과 땅처럼. 그 옛날에 남자는 천과 같이 또는 하늘과 같이 전부 양이라 했고 이러잖아요. 여자는이 아니라 여자는 땅에 있다. 그죠? 그 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 어떤 그렇게 이제 분류하고자 하면 상하를 구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이치에서는 음양이 이치거든요. 천이고 지고 하늘이고 땅이다. 이거는 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남자는 하늘이다 하면 여자들한테 그래 하죠. 그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거기서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고려 말기부터 계속 그렇죠. 한 게 그거잖아요. 성정리, 그죠? 그 어떤 성리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뭐라 하노,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그 법리처럼 다스리는 유학처럼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쌍놈은 쌍놈대로 본성이 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인데, 그런데 음과 양은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여자와 남자가 왜 음양으로 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여자들은 할 게 뭐 있습니까? 집에서 안 사람이라 해서 집에서 말했잖아요. 집에 살림만 잘 살고. 그렇죠. 근데 남자는 바깥 사람, 바깥 일하고. 그게 음양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들 안에 있으면, 만약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성화 사회예요. 여성화.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 지위가 더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과연 음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음양적 논리다. 그리고 우리가 얘는 양이라 하면, 여기 명리학에서도 양이라 하면 어서오세요. 양이라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구간을 말하구나. 그죠? 자, 양은 명리학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양이라 하면 가장 뭔가에서부터 나와서 가장 활발한 극일 때, 그냥 가장 펼쳐진 상태, 양의 극은, 최고의 양은 우리가 여기서 오행으로는 화라고 보죠. 불화자를 썼습니다. 불의 성정을 우리가 유심히 이해하면 또 화의 극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불은 어떻습니까? 성냥불, 조그만한 어떤 불씨에서 크게 확산됩니다. 그죠? 대형 불이 되고 산불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한 성정이다. 그리고 불이 어떻습니까? 훌훌훌 날아갑니다. 그 불 속에 이 뭔가의 불씨에서 크게 막 날아가는 이런 모양에서 불들을 유심히 보면요. 근데 요게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활활 날아가. 불이 펴다가 대형 큰 불을 보면 불덩이들이 날아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의 기운이에요. 화극이에요, 그게. 그래서 화는 가볍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화는 가볍다. 펄펄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잡혀지는 특히 잡혀져 있는 촛불 같은 거로 보면 요 안에 요렇게 색깔이 까맣게 있습니다. 까맣게. 불은 어떻습니까? 밝은색, 붉은색이잖아. 빨간색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 안에 까맣게 요래 뭉치가 있어요. 요게 수예요. 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화는 수에 의해서 잡혀진다라는 거는 자 변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화가 이런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화가 나온 과정에서는 뭔가 없는 또는 뭔지 모르는 그러한 무의 상태를 우리는 오행적으로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는 씨앗이 딱딱한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게 무슨 그 안에 만약에 사과씨라면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과의 핵이죠, 핵. 그죠? 사과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과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지금 명리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 하나의 사과 씨앗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씨앗 딱딱한 그걸 뚫고 자라겠죠. 새싹을 피우면서 자라겠죠. 바로 화로 왔습니까? 바로 꽃이 활짝 피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딱딱함을 뚫고 바로 시작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새싹과 같은 것을 목이라 하고, 그리고 목의 성정은 에너지는 시작하는 에너지구나. 그 선생님 혹시 앱에 하나 깔려 있습니까? 우리 집 깔려 있지. 그 오행이 이래 나오죠. 근데 목이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있더라. 그러면 목의 성장이 상당히 짙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주 변화 원리에서 요 기호를 부여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은 우주와 가장 닮았다. 아까 천지 이야기했잖아요. 천은 형이상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 그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혼백. 그 혼백은 다시 우리 정신은 하늘인 것인 거죠. 그 혼백으로. 그래서 죽으면은 몸은 땅에서 나와서는 엄에서 나와서는 땅으로 가고, 정신은 혼은 양에서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가고,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참 저하고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친구 본인이 안 좋은 일 당했다 하면 심장마비인 것 같아. 건강하셨거든. 경찰 공무원인데 좀 안타까운 비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일정이 너무 잡혀가지고 가지는 뭐 표현만 했는데 이런 게 그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요 목의 성정을 그리 음과 양은 그리 가장 음의 상태는 우리가 오행적으로 수라 한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과 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양의 그건 화고 음의 그건 수이다라고 표현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화가 수가 되고 수가 다시 화가 되고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따지면은 수라고 표현한 야는 하루 중에는 밤 어둡다. 가장 어두운 게 여기는 가장 밝다. 그래서 대낮을 말하겠죠.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과정. 그죠? 이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음양의 변화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 이제 오행의 기호를 갖다 붙인 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목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여놨고, 그죠? 목에도 또 그다음에 또 더 간 게 화예요. 목으로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음에서 음양으로 바뀌는 과정이 그 중간에 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우리 다시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 그죠? 수인 상태에서 가장 양의 상태로 발전하며 어떻다? 감에 목이 있고 라죠. 그래서 수는 어떻게 바로 화로 감이 아니라 화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화로 간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 또 화는 보이지 않는 천기의 양과 음이 동시에 있는 토의 개입을 받아서 어떠다 다시 본래 자리로 수렴하게 하는 금의 상태로 가고 금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행입니다. 오행은 결론적으로 오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 원리의 메커니즘의 기호일 뿐이다. 그죠? 그럼 이걸 알면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이제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명리학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요게 오행이죠. 뭐고 수는 씨앗에서 나와서 새싹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새싹이 약으로 가면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죠? 열매.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다가, 그죠? 이때쯤 되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뭐, 이 딸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의 뭔가의 정신적 액기스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죠. 이제 인생이 이제 마감하는 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일, 이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오행입니다. 그럼 다시 오행이 음양이 있으면은 10개가 되겠죠. 아까 여기서는 주역에서는 어떻게 양이가 사상을 하고 사상이 8개를 나고 8개가 또 각각 벌어지면 더 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수에도 양과 음이 있고, 목에도 양과 음이 있고, 토에도 양과 음이 있고, 이제 화에도 토에도 양과 음이 있고, 다 각각이 금에도 양과 음이 있다. 움직임의 시작함이 양이에요.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수생목 하니까 가장 먼저 받는 놈이 목의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이 목의 양이에요. 그죠? 그 목의 양을 우리의 기호를 갑으로, 갑을병정해, 갑으로. 그래서 갑의 모양도 희한하잖아요. 피키체를 들고 가장 앞쪽에 서가 있는 그런 형상을 하는 듯한 이 글자가. 그래서 양의 목이라 하기도 하고, 이 관목은 목을 가장 먼저 목의 성정이 시작함. 그죠?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이거예요. 그래, 관목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면 딱딱한 씨앗에서 그 딱딱함을 뚫고 나와서 아주 보드랍은 봄의 새싹처럼이잖아요. 굉장히 보들하면서도 굉장히 그 기운은 그 두꺼운, 그죠? 껍질 또는 그 한겨울에 딱딱히 얼어있는 그 땅을 치고 나오는 그 힘, 그걸 우리가 간목으로 짓는다. 그래서 간목의 목이라도 간목의 성정은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거죠. 가장 리더자인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 아니라 음의 목은 목 중에서도 그런 음의 목이라 하는 것은 아까 음이라 하면 양과 음의 성정에서 음이라 하면 양에 비해서는 조용함, 시작함, 끝 이거거든요. 그러면 목에서도 시작함은 양으로 표현했고 간목으로, 목의 목은 이제 목의 것을 마무리하고 화의 성정으로 넘겨줌. 그 을목은 음의 목이라고, 화에서는 병화와 정화의 기호를 붙입니다. 정화를, 그래 아까 여기서 목에서 양음을 이야기했듯이
병화가 먼저 화의 것을 시작을 하고, 그죠? 화의 것을 시작해서 정화로서 화를 마무리하면서 금으로 넘겨준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토라는 게 개입이 되죠. 토를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 대개들을 이제 보면 오행의 상생상극에서는 요 지나가는 과정은 화생토다. 그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화생토인데 우리가 우주 변화하는 이런 원리나 내용을 보면 화에서는 이 화생토에 의해서 금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화라는 화려함 속에서 이 새싹이 금방 피어난 데서 꽃이 만발히 피다가 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화만 있다면 이 화의 성정은 계속 날아감, 펼쳐짐, 더 확산됨. 그러면 토가 없다라면 또는 수가 없다라면 화는 어떻습니까? 계속 펄펄 날아다니는 거죠. 형체가 없어짐,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에 의해서 아까 불의 뿌리를 잡아주듯이 화로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 화의 성정은 계속 펼쳐져 나감, 이거거든요. 그걸 가두리 딱 치는 게 요게 토예요. 토의 기운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이지 않죠? 여기 왜? 천의 천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안 보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토란 두 가지죠. 여기서 음과 양이 같이 붙죠. 아까 목과 화처럼 위로 계속 뚫고 나가고자 하는 이 성정을 가두리 한 놈과, 그냥 요거는 먼저 양의 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음의 것이 작동되겠죠. 항상 요걸 다시 금의 것으로 수렴하게 끌어내리게 하는 토, 요걸 음의 토, 기토, 양의 토는 무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토라 하면, 토라고 표현해보라 하면 뭐겠습니까? 토라고 표현한다면 토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죠? 변화하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점인 상태, 화의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의 정점인 상태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토동주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생상극론에서는 화생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햇빛이 굉장히 쬐일 때는 화기가 강한 거죠. 그런데 커튼을 치면 어떻습니까? 안은 시원하잖아요. 그 커튼이 토예요. 그 토란 금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금의 환경을. 그래 화생토가 잘 되면 금이 잘 되는 거예요. 화생토가 잘 되면.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토생금이라는 내용을 자연히 이제 이해하실 테고, 그죠? 그 토생금에서는 또 양의 것과 음의 것이 있는데, 양의 것은 경금으로 표시하고, 기호가. 음의 것은 신금으로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기호예요, 기호. 기호일 뿐이다. 그럼 여기서 자연에서는, 우리가 보면, 수의 상태까지 하고, 수의 상태에서는, 그럼 우리 임계점, 뭘 진행하다가 임계점이 왔어. 이래, 그 임계점이란 다시 턴하는 끝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끝지점을 만들, 그것이 임계점. 그 임수와 계수 이 얘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임계점에서 한데 이제 양수, 음수. 그래 오행에서 음양이 만들어지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이게 10개의 10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간이란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기운, 보이지 않는 기를 말하고, 아까 저기서 성리학에서 얘기했는 본질적 본성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이 하늘의 이치적인 것을 명리에서는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은 분명히 하늘의 이치적인 오행을 설명했습니다. 사상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사상과 대입해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년을 놓고 보겠습니다. 일년을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목의 어떤 환경일 때는 어떤 환경일까요? 계절적으로 보면 봄입니다. 그죠? 봄. 그래서 우리 오행에서는 첫 오행에서는 목화 토 금속 토가 있고 우리 여기 이제 사상에서는 현실적인 사상에서는 이 봄 다음에 여름으로 가겠죠. 당연히 여름 또 금의 것은 가을이라 수는 겨울로 네 가지 형태로 사상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상으로 표현한 게 다시 아까 오행과 맞물려 보면 봄의 성정은 시작하는 1년을 시작하는 성정이고 그죠? 그래서 기호를 목이라고 붙입니다. 그죠? 자, 아까 목의 성정은 양과 이래서 간목과 을목을 얘기하는데 이 간목과 을목 오행적 성정은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상에 이야기하는 건 봄의 목의 성정은 현실적인 환경을 이야기한다. 그럼 현실적인 정신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내가 뭐 계획을 잡는 거죠. 뭐 한 해 농사를 짓겠어. 그죠? 뭐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그걸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러한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봄에. 그죠? 그러니까 1년에 봄이 됐으니까 봄에 적당한 온기를 하늘에서 어떤 땅에 그런 환경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이치에. 그러니까 치수형했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파릇파릇하게 색깔이 청록색으로 다 바뀝니다. 이게 얘는 천수상 지수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한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목의 형태인데 그 목의 에너지를 내가 생년월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꿔서 만세력을 통해서 열어보니 목 성정이 많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정이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에 있잖아요. 같이 우주 만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은 혼백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학문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더더욱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인 어떤 그 가치를 끄집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또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은 기온은 당연히 화인 것이죠.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꽃이 만발하죠. 그죠? 봄에서는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수생목 했다 했잖아. 만물이 파릇파릇하고 나무에 뭐 봉우리도 맺고 옛날에는 풀별이 컸고 불고 한 게 뭡니까? 수기가 지하에 있는 수기를 또는 이 나무의 자양분을 머금고 끌어당겨 올린 거죠. 이 우주 변화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가 변해서 다시 수의 상태로 돌아옴 이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기호로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우리 인간도 똑같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죠? 다시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간 이거거든요. 그 과정입니다. 그 화의 상태로 돌아가 보니 자연은 꽃이 만발하고 펼쳐지고 화의 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펼쳐지고 아름답고 그런 거죠. 그러한 상태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토가 없으면 그래 다시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생목 했죠. 그 다음에 목생화 합니다. 그죠? 목생화만 한다면 목생화의 성정은 이걸 통해서 양의 성정이랍니다. 양의 성정. 토는 지지에서는 아까 하늘에서 이 토가 같이 있었죠. 하늘의 천리에서는 토가 같이 있었고 지지 형국에서는 형태를 만든 형국에서는 사상체계이기 때문에 네 가지 여름에는 그런 한 형국인데 목생화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 뭔가에서 이런 씨앗에서 그죠? 펴 나오면서 그래 가지가
벌어지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요래 각 세장한 것을 갑목이라 했고, 요래 펼쳐지는 것을 어뢰목이라 했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확산하고 튀어나가는 것을 이 화라 하고, 그죠? 토가 없으면 계속 펼쳐짐. 그런데 땅에서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지에서는, 그 형체를 만들어서 지에서는 토란 것은 이 하나의 생이 탄생해서 이 순환하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토는 잘 이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 그래서 아까 위에서 천리에서 토는 뭐라 했습니까? 음양이 변화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음양이라 하는 거죠. 화를 금의 상태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 다시 아까 양의 상태는 뭐래? 양의 상태는 어떻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계속 더 발전해 나가는 거. 그죠? 이걸 이제 양의 상태. 또 다시 그러면은 무언가에서 나와서 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그걸 아까 이야기한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본래대로 수렴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반대적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걸 양과 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양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다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을 펼쳐보니 오행과 사상 10개 10천관과 12지지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변화 원리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해인 상태에서는 이거는 양의 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을 통해서 만세력 앱을 딱 열어보니까 목화가 많더라. 그럼 이 양반은 굉장히 활동적이겠구나. 양의 성정이 많으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금수는 그 여기서 출발지가 여기라면 시작해서 뻗어져 나가는 게 양의 성정이고, 다시 무언가의 토에 의해서 다시 거꾸로 본래대로 들어가 수렴하고자 하는 게, 이거는 나가고자 함이고 수렴하고자 하는 게 음의 성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반대적 논리니까 나감이 있으면 들어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오행. 그러니까 아까 천에서는 화생토하고 화생토란 금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내려졌습니다. 그럼 화생토가 잘 돼 있으면 금이 잘 된 거예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다. 변화하는 원리가 이렇더라. 그러면 그 결과의 정신적인 씨앗으로 다시 돌아감. 근데 지지에서 아까 현실 사상에서는 봄, 여름, 토란 거 없죠.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을 말한다. 겨울. 우리가. 그래서 금의 성정은 어떻다. 우리 계절적, 현실적 계절을 보면 가을의 성정과 같구나. 그래, 금은 성정은 좀 어떨까요? 우리 자연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이미 화에서 뭔가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하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양분은 머금고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온 만물이 물기를 자양분을 머금고 있다가 꽃에서 발산합니다. 화에서. 그러면 토의 개입이란 그 자양분을 다시 본래의 대로 끌어내려감. 그죠? 수렴함. 이걸 명리 표현으로 수렴한다는 건데.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안에 열매가 나오죠. 그 결실이 나오는 게 금의 상태다. 그럼 이 과정은 금은 어떻습니까? 금의 환경에서 보면 우리가 금의 자연 환경에서 가을의 환경을 보면 온 자연의 울긋불긋 단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목화의 성정에서 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주변화 원리예요. 한 이치죠. 어떻게? 자양분이 화에서는 극에 달해서 다 있다가 그걸 다시 수렴하고자 하니 어디서부터 물들겠습니까? 저 위에 꼭대기부터 물이 드는 거예요. 자양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말라 들어가는 거죠. 말라 들어가면 점점 하강하죠. 하강하면서 어떻습니까? 화려함의 옷은 벗고 정신적인 뭔가 핵을 만드는 게죠.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양의 금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걸 양의 금. 그럼 자연에서 보면 어떨까요? 양의 금은
과일이 꽃이 떨어지고 과일이 막 나온 상태. 이거 온전한 과일은 아니죠. 온전한 과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발전하니까 금에서 신금이라고 합니다. 신금은 완전한 보석, 완전한 금, 안에 씨앗까지 다 해서. 원래 신금은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신합수라고 하죠.